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내면 처리의 부족이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에 관한 겁니다. 네, 이게 영적, 정신적 성장에서 내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자료의 기본 전제가 창조주 외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고 모두 각자의 발전 단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 발전이 우리 정신이 아스트랄체. 네. 약간 미묘한 에너지체 같은 거죠. 영적 체험과 관련된. 네, 그거랑 물질체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특히 정신 차원의 내면 처리, 여기에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내면 처리 능력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내면 처리가 도대체 뭔지, 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 내면 처리 부족 현상이요. 특히 아직 외부 세계에 마음이 좀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 잘 나타난대요. 외부적인 것들이요? 뭐 화려한 것이나? 네네. 그런 외부의 매력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방해물처럼 작용해서 더 깊은 내면으로 이렇게 파고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외부적 추론과 내부적 추론이에요. 외부적 추론이 있고 내부적 추론이 있고. 네, 외부적 추론은 우리가 보통 쓰는 논리나 분석 같은 거죠.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유용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절대적 진리라던가 어떤 보편적인 법칙 같은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뭐랄까 바닷물 한 방울만 보고 바다 전체를 알 수 없듯이요. 그렇다면 이 외부적 추론에만 의존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외부적인 이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요.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나 어떤 진리를 꿰뚫어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보편적인 문제 해결이라던가 더 깊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통찰, 이런 걸 얻기 힘들어지죠. 그럼 이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자료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명상이나 깊은 분석을 할 때요. 의식적으로 이 외부적 추론의 틀에서 좀 벗어나 보라고 권해요. 평소 쓰던 방식을 잠깐 내려놓고. 네, 대신에 완전한 어떤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내부적 추론을 활용하라는 거죠. 내부적 추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직관 같은 건가요? 맞아요. 직관이나 영감 같은 것들이죠.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깊고 진실한 감정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 같은 실천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깊고 진실한 감정,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렇게 내면에 정직하게 딱 마주할 때요. 왕쿠르라고 부르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왕쿠루? 영적인 불꽃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영원성 자체나 아니면 어떤 영적 스승으로부터 오는 직관적인 통찰,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참 신비로운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내면 처리 부족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도 좀 볼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덜 성장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내면을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좀 더 쉽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스스로 내면을 가꾸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좀 빈곤한 상태, 그런 상태로 머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성장 가능성을 좀 제한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망적인 관점도 제시해요. 이게 중요한데 희망적인 거요. 어떤 거죠? 모든 사람 안에는요, 마치 밀봉된 보물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와, 밀봉된 보물이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통해서 언제든 그 보물을 찾아내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힘과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 그 자기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그 껍데기 같은 외부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처리 능력, 그걸 좀 발달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더 깊은 이해와 잠재력 실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 내면의 도구들, 그러니까 직관이나 영감 같은 게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발이라기보다는. 아, 발견이요? 네. 그래서 명상이나 어떤 성실한 같은 실천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요. 결국 피상적인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서 내면 처리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 밀봉된 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밀봉된 보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자료에서 말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바로 오늘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